안녕하세요. 홍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부분 변경, 페이스 리프트된 제네시스의 GB80을 타고 있습니다. 엔진 타입은 2.5 가솔린이에요. 제가 전에 시승했었던 쿠페 같은 경우는 3.5 가솔린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었던 차량입니다. 참고로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2.5에다가 넣을 수 있는 모든 옵션을 다 넣은 풀옵 사양이에요. 그래서 AWD, 이 4륜 구동을 넣게 되면 터레인 모드도 같이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다이얼 노브에 터레인 모드까지 같이 들어가 있고요. 휠도 기본으로는 19인치가 장착이 되는데요. 옵션으로 20인치와 22인치 이렇게 두 가지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휠이 커질수록 비싸죠. 그래서 저는 지금 22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 사양을 시승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GB80의 외장 컬러 같은 경우는 유광 7가지, 무광 3가지, 총 10가지가 있는데요. 무광도 예쁘기는 한데 사실 무광 봤을 때만 예쁘고 내가 직접 이 차량을 탔을 때에는 만약에 뭐 사고가 났어 그러면은 그 외장 컬러를 100% 맞추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그리고 돌빵이나 스크래치 났을 때에도 그 부분만 어떻게 수리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개인적으로 무광은 좀 건사하기 힘들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무광 같은 경우는 추가로 또 돈이 들어갑니다. 선택을 했을 경우에. 아무튼 제가 타고 있는 차량 외장 컬러는 세빌 실버, 은빛 컬러이고요. 유니크하면서 레트로한 맛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는 지금 파퓰러 디자인 셀렉션 2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루프 트림 같은 경우도 알칸타라 같은 스웨이드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실내도 나파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 컬러는 스모키 그린 앤 어스 브라운 투톤 컬러인데요. 이게 그린 컬러라고 하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블랙하고 거의 큰 차이가 안 느껴집니다. 블랙에다가 아주 약간 회색이 타 있고요. 거기에 그린 컬러, 좀 약간 짙은 그린 컬러 있잖아요. 그게 한 방울 들어간 컬러입니다. 그리고 이 브라운 컬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제네시스에서 봤었던 그런 컬러랑 동일한 것 같아요. 아무튼 컬러가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이런 시트까지 깔맞춤이 되어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착장을 맞추려고 맞춘 건 아닌데 이렇게 입고 보니까 시승차가 이 조합으로 왔습니다. 뭔가 홍시홍시한 색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옵션으로 파퓰러 패키지랑 요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빌트인 캠이랑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과 2, 그러니까 넣을 수 있는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고요. 뱅앤올ufsen 사운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뱅앤올ufsen 같은 경우는 원래 제네시스 라인업에서 플래그십인 G99에만 들어갔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80 라인까지 내려왔습니다. 아무튼 뱅앤올ufsen 스피커 제가 참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제가 타고 있는 GB80은 풀옵이기 때문에 차량 가액이 9,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GB80을 일반 모델로 뽑으시는 분들 중에서 9천만 원 이상으로 뽑으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인기 조언만 보더라도 이제 구형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 8천 안 되게 7천 한 중후반 그 정도로 가장 많이 뽑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GB80은 구형에서 신형으로 오면서 가격이 약 450만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페이스 리프트 치고는 많이 오른 금액이죠. 근데 여기서 또 눈여겨봐야 될 점이 GB80 같은 경우는 연식 변경이 총 2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2023 연식이 있었는데요. 2023 같은 경우는 크게 달라진 포인트가 개인적으로 많지는 않은데 가격이 거의 300만 원 정도가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GB80은 초기형과 비교했을 때 페이스 리프트된 이 더뉴 GB80 같은 경우는 거의 750에서 800만 원 정도가 가격이 올랐습니다. 실제로도 출시 초기 같은 경우는 기본 트림 완전 이제 깡통을 구매를 하시면은 6,100만 원대에 사실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깡통이 6,900만 원대죠. 아무튼 9,200만 원짜리 GB80을 타는데 당연히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GB80이 원래도 좋은 차량이고 안락하고 편안하고 이런 실내 내장재 고급스럽고 인테리어 예쁘고 이랬는데요. 신형은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좋은 게 더 좋아졌기 때문에 뭐 딱히 불만이라는 포인트가 없습니다. 없어요. 불만은 뭐 가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약간의 뭐 불만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찾자면은 연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조합은 AWD 4륜 구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22인치 기준으로 복합 연비가 리터당 8.9km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타고 다닌 결과 실연비는 리터당 9.5km가 나오고 있습니다. GB80 자체가 연비가 잘 나오는 차량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3.0 디젤도 있었는데요. 신형으로 오면서 단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가솔린 2.5, 3.5 이렇게 두 가지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GB80 자체가 연비가 잘 나오는 차량이 아니었기 때문에 3.0 디젤의 수요도 어느 정도 있었는데요. 디젤 규제가 지금 점점 심해지고 친환경 라인업으로 변하면서 디젤이 점점 없어지는 게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 같긴 합니다. GB80이 신형으로 오면서 가장 큰 차이점, 그러니까 가장 좋아진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인포테인먼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형 GB80을 구매를 하신다면 이 차량 기능을 다 보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이 27인치 OLED 모니터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상 이 27인치 OLED 모니터가 들어가면은 일반적인, 그러니까 이 베젤이 들어가 있고 클러스터랑 인포테인먼트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거랑 크게 다르지는 않거든요. 근데 조수석에서 봤을 때 인테리어 효과가 이게 훨씬 더 좋기는 해요. 뭔가 쫙 엄청나게 큰 와이드 모니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좋은 차를 탄 것 같다는 느낌이 단번에 빡 옵니다. 현재 진짜 퇴근하는 중이라서 길이 엄청 막히고 있습니다. 자, 막힌 김에 이 인포테인먼트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인포테인먼트를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구형에는 없었던 새로운 기능을 또 발견했는데요. 이 테마 화면 구성을 들어가면 차량 색상, 이 UI에 떠 있는 차량 색상을 실제 색깔과 깔맞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없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차량은 세빌 실버라서 실버 컬러를 제가 정해놨는데 이렇게 GB80을 선택할 수 있는 외장 컬러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프리 블루, 이런 블루 같은 경우는 신형에 가장 처음 도입이 되었죠. 그리고 이런 레드 컬러까지 딱 정해두면 이 3D 화면을 봤을 때 실제 모델과 똑같이 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외장 모습과 아주 동일해요. 지금 인포테인먼트에 나오는 이 모습이. 이런 것도 구형과 비교했을 때 디테일이 훨씬 더 높아진 것 같아요. GB80이 전폭이 2m가 안 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운용했을 때 은근하게 차선 하나를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이 차선을 삐죽고 나오지는 않지만 뭔가 이 차선을 하나를 가득 메워서 간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좀 비교적 작은 차체의 차량을 타시다가 기변하시는 분들이라면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차가 이렇게 딱 맞춰서 가나 싶을 정도로 은근하게 GB80이 큽니다. 커요. 그래서 주차가 어떻게 보면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좀 오래된 옛날에 지어졌던 건물 같은 경우는 주차칸이 되게 좁잖아요. 그래서 막상 주차를 하고 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탈 수도 없고. 그럴 때 바로 이 주차 보조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훨씬 편안합니다. 이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를 이용해서 차를 앞으로 뺐다 넣었다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은 반드시 넣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안 그러면은 좀 주차를 하고 내리고 타기가 좀 불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차가 멈춘 김에 이 내부까지 보여드릴게요. 내부를 보면 이런 식으로 360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게 브라운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외관 컬러처럼 UI가 맞춰지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베이지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죠. 요거까지 깔맞춤이 되었었더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해요. 현재 저는 4륜 구동이 적용이 되어 있는 GB80을 타고 있어서 터레인 모드가 따로 들어갑니다. 터레인 모드가 들어가면 이 LSD 차동 제한 같이 들어가 있어서 아무래도 구동력이라든지 좀 코너 이런 것들을 갔을 때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죠. 가격 같은 경우는 350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구동력 배분도 클러스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후륜 기반 AWD다 보니까 후륜에서 밀어주는 힘이 조금 더 큰 것 같기는 해요. 실제로도 구동력 배분을 보면 후륜이 좀 더 많이 보태줍니다. 4대6 정도로. 그리고 아주 지금 저속 구간이니까 제가 터레인 모드도 한번 켜볼게요. 터레인 모드를 켰습니다. 구형과 비교했을 때 신형 같은 경우는 오토 모드가 추가가 되었어요. 노면 상태에 맞춰서 알아서 구동력을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 구동력도 배분을 해주고 전후 구동력도 배분을 해줘요.
그러니까 앞바퀴, 뒷바퀴, 좌바퀴, 우바퀴 이걸 다 개개인으로 구동력을 맞춰줍니다. 그래서 요 GB80으로 뭐 오프로드를 가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만약에 가시더라도 조금 수월하게 오프로드를 탈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지금 저는 터레인 모드를 켜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구형에도 있기는 했었는데 신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 그래픽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차가 좌우 각도가 얼마나 틀어졌는지, 지금 또 이제 평평한 도로라서 0도기는 한데요. 제가 본편에서는 등판 각도 18도에 엄청 큰 언덕을 오르고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퍼센테이지가 지금은 0도지만 32%까지 이렇게 차량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자세히 보여주고요. 구동력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정차해 있기 때문에 칸이 아예 다 비어 있지만 구동력을 뭐 1단, 2단, 3단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도 보여주고 숫자로도 한 번 더 표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뭐 현재 위치, 위도, 북위, 경도, 뭐 동경, 고도 이런 것까지 표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 버전과 비교했을 때 보여주는 이런 포인트들이 많아서 좋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9천만 원짜리 GB80을 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오프로드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차가 오프로드를 가면 어쩔 수 없이 살짝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안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신 지금 현재 기준으로 1월이거든요. 내일 또 폭설이 예고가 돼 있는데 이런 후륜 기반 차량들을 탔을 때 언제가 제일 두려워요? 폭설, 눈 올 때가 가장 두렵잖아요. 그럴 때 바로 이렇게 스노우 모드, 이런 식으로 터레인 모드를 변경을 해서 다니면은 조금 더 안전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윈터 타이어까지 플러스가 된다면 더 안정적인 주행길이 되겠죠. 지금 제가 추워서 열선을 켰습니다. 신형 GB80은 이 암레스트에도 열선이 연동화돼 가지고 같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2분할이 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 운전석에만 열선을 켜둔 상태이고요. 보면 여기만 열이 들어와요. 이 조수석 쪽 암레스트는 차갑고요. 운전석 쪽에만 따뜻하게 열선이 들어옵니다. 요거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암레스트 열선은 실사용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브랜드에서도 적극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거. 그리고 빌트인 캠을 넣으면 디지털 센터 미러도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당기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요즘 현대차에도 옵션을 추가하면 넣는 기능이죠. 요게 좋은 것 같으면서도 저는 약간 이질감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물리 미러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엄청나게 막히는 상황이라서 이 차가 지금 세타 엔진이 들어가 있어서 마력이 304마력짜리 차량입니다. 토크는 43토크고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데일리카랑 비교했을 때 그래도 좀 마력이 높은 차량이잖아요. 여기서 3.5 가솔린 터보를 추가했을 경우에는 380마력까지 마력이 증가하지만 가고서고 막히는 서울 중심부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마력 높은 차를 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마력이 높은 차량들을 이런 식으로 계속 저속 운행을 한다면 차에도 안 좋거든요. 그리고 연비도 떨어지죠. 그래서 아까 제가 고속주행을 했을 때 연비가 그래도 10km대로 내려왔는데 계속 지금 가고서고 막히는 시내길만 가서 그런지 연비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형 GB80 운전대에 앉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신형 G90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그렇고요. 클러스터의 이런 UI, 사용성 이런 것들도 그렇고 특히나 이런 다이얼 기어 노브 이것도 원래는 G90에 가장 먼저 도입이 되었거든요. 이게 80까지 내려왔고 전반적인 이런 배치 아니면은 디자인 이런 것들이 플래그십인 G90 것과 정말 비슷합니다. 정말 비슷해요. 가령 이 향기 큐레이터 이것도 원래 G90에 가장 먼저 도입이 되었었는데요. GB80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G80에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켜놓으니까 별도로 제가 뭐 디퓨저 같은 걸 안 꽂아놨잖아요. 안 꽂아놨는데 이 송풍구 안에서 향기가 솔솔 새어 나옵니다.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향기 큐레이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퓨저가 두 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분에 따라서 어느 날은 요걸 하고 어느 날은 요걸 하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약간 뚫리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게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서 엔진음을 좀 더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제가 이 엔진 사운드를 가장 크게 해놓은 상태인데요. 일반적인 에코 모드나 컴포트 모드에서는 크게 안 느껴집니다. 크게 안 느껴지죠. 근데 여기서
스포츠 모드로 해두고 엑셀을 밟으면 요 그르렁거리는 감성이 훨씬 증폭이 됩니다. 훨씬 크게 다가와요. 그래서 요게 차량이 고마력이긴 하지만 또 엄청난 고마력은 아니잖아요. 근데 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크게 틀어두고 다니면은 진짜 잘 나가는 차를 탄 것처럼 감성 마력이 상승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304마력이지만 요 액티브 엔진 사운드를 크게 틀어놓고 다니면 한 340마력 정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현재 일몰 시간이거든요. 근데 요 전방의 클러스터가 요 일몰 시간 요런 거가 연동이 돼가지고 아까는 되게 푸른 하늘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몰이 지는 것처럼 노릇노릇한 색깔로 변했습니다. 요런 것도 너무 감성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클러스터 디자인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뭐 현 주행 정보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지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틀었을 경우에는 주행 보조도 뜨고요. 그리고 내가 위치해 있는 주변의 이런 지형물 이런 것들을 아이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방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전방의 모습을 클러스터로 한 번 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GV60에서 가장 먼저 도입이 됐는데요. GV60이 출시된 이후에 모든 제네시스 라인업에 이 기능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봤을 때는 뭔가 첨단 느낌이 나고 고급스럽고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막상 이제 운전할 때는 요 앞을 보고 운전을 하진 않잖아요. 전방을 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사용성은 크게 좋은 것 같다는 느낌은 안 듭니다. 근데 이런 기능은 운전자인 나보다는 동승객이 좀 신기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틀고 달렸을 때에는 앞차와의 거리를 아이콘으로 한 번 더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해가 져서 방금 전까지는 화이트 배경의 화면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블랙으로 바뀌었습니다. 요거는 주간이랑 야간 요거 자동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기능 오토 모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나는 좀 밝은 거를 좋아한다 하면은 화이트 테마로 바꾸면은 다시 낮에 봤었던 것처럼 이렇게 화이트 테마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런 것도 뭔가 비스포크 느낌이 나서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제네시스 브랜드 자체가 비스포크 방식으로 차를 추구하는 방식이잖아요. 기본적인 모델에 옵션들을 더해가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이런 인포테인먼트라든지 기능 같은 것들도 비스포크 형식으로 추가를 해서 아니면 내 입맛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GV80은 승차감이 정말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과거에도 좋긴 했지만 신형은 더욱더 부드럽고 컴포트해졌어요. 근데 이제 수입 경쟁차랑 비교했을 때는 벤츠의 GLE와 BMW의 X5, X6 정도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경쟁 차종들은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타봤을 때에도 에어 서스가 들어가 있는 차량들은 진짜 말 그대로 구름 위를 타는 듯한 엄청 폭신폭신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GV80도 만만치 않아요. 에어 서스가 없지만 에어 서스가 있는 차량을 탄 것처럼 정말 둥실둥실 넘나들면서 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탄탄한 승차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GV80이 좀 안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컴포트한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단점으로 꼽자면은 경쟁 차종에는 있는 에어서스가 없다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에어서스가 운용할 때는 좋죠. 둥실둥실하면서. 그리고 전고도 내가 알아서 높이고 낮추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좋기는 한데요. 차를 운용을 하다 보면은 어때요? 뭐 정비소도 가고 고장이 날 때도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하게 되면은 정말 부품값이 비싸거든요. 부품값 자체가 비싸니까 거기에 공인비까지 더해서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굉장히 커집니다. 하지만 이게 전자도 사실 비싸기는 해요. 전자제어도 비싸기는 하지만 에어 서스펜션과 비교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부품 단가, 공임료 이런 것들이 조금은 낮다 보니까 내가 실제적으로 이 차를 운용했을 때 나가는 그런 지출비들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장점으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에어 서스펜션이 없다라고 해서 승차감이 안 좋지는 않아요. 좋습니다. 편안해요. 편안하고 안락합니다. 부드러워요. 근데 저는 지금 이게 가장 큰 인치인 22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 GV80을 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기본형 같은 경우는 19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19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는 GV80은 정말 더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완전 나긋나긋하고 조금 오버하자면 약간 배를 탄 것 같은 그런 출렁거리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컴포트한 그런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부드러운 승차감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휠 옵션을 선택을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휠 옵션을 선택을 안 하더라도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신형 같은 경우는 기본 트림부터 포피 브레이크가 탑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피스톤이 기존에는 원피였는데 포피, 피스톤 4개가 탁탁 잡아주면서 이게 기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제동력도 좀 더 안정감 있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드레스업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면은 휠 인치는 가급적 지양하시는 게 승차감이며 운용이며 뭐 연비며 여러 면에서 이득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해가 졌기 때문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는 구형에는 이 컵홀더에는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신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컵홀더에까지 한 번 더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면서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이 덮개 같은 경우도 구형에는 없었는데 신형에는 생겼어요. 저는 뭔가 전반적으로 이 센터만 보면 살짝 벤츠의 느낌도 나거든요. 특히 이 앰비언트 라이트라든지 덮개, 마감새라든지 디자인, 감성 느낌들이 살짝 독일차와 많이 닮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는 색상을 다양하게 내 입맛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RGB 컬러로 들어가기 때문에 컬러 테라피로 맞춰서 다니는 것도 좋죠. 근데 이 앰비언트 라이트 뭐 무드 조명 좋긴 좋은데 요즘 신차들, 특히 독일차 같은 경우는 윗줄이랑 아랫줄을 따로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색깔을. 그리고 현대차의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도 윗줄이랑 아랫줄의 라이트 색깔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라이트를 조합하는 것도 꽤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GB80은 그런 조합할 수 있는 재미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냥 원톤이에요. 살짝 뚫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또 스포츠 모드. 스포츠 모드에서 엑셀 밟으면 이 액티브 사운드, 이 감성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밟더라도 페달의 민감도가 달라집니다. 엑셀의 피드백도 훨씬 좋아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 밟았을 때 뒤에 후륜에서 치고 나가주는 구동력이 스포츠 모드일 때 좀 더 크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으로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은 뭐 많이는 없겠지만, 만약에 나는 좀 오늘 달리고 싶은 삘이야, 그럴 때는 스포츠 모드로 탁 바꾸고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제일 크게 하시고 쫙 달리시면 어느 정도 이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페이스 리프트된 신형 GB80을 시승해 보았습니다. 사실 요즘 제네시스 차량을 탈 때마다 느끼지만 가격을 제외하면 정말 만족감이 높다, 이 차가 정말 좋다, 사고 싶다,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